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야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편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기강박 공부하겠습니다. 이쪽에 강의 노트 페이지 수 적어놨습니다. 110조 1항에서 사기나 강보양 의사시 취소할 수 있다. 양 상대방이 있는 의사합시에 관해서 제3자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은 상할수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선무 기억나세요?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알 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반대가 상선무였습니다. 그럼 여기 제3자가 사기 강박하면 상할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상할수 반대 상선무일 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망 전이항은 1항과 2항이죠. 1항, 2항 취소는 선인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1항과 2항을 잘 비교하겠죠. 자, 1항 갑과 을이 매매하는데 갑이 을을 사기 강박했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하면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이게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인데 110조 2항은 매매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그럼 매매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금평은 제3자입니다. 근데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그리고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사기 강박 당해서 매매했으니까 자기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자 병은 여러분 생각에 갑과 을, 갑, 을, 병은 누가 고친할까요?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병이 사기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법은 을과 병을 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면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습니다. 괜히 샀어요. 그럼 우리 친구 병 친구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 사기쳤다 그래. 너가 나 칼로 강박했다 그래. 라고 둘이 짜면 우리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상대방 갑이 뜻하지 않는 손해 입으니까 혹시 을과 병이 짜고 취소할까봐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상대방 갑. 근데 이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우리 정말로 사기 당했는데 상대방 갑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소모예요. 보통 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봤으니까 을이 사기 당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상소모를 원칙으로 봐서 취소할 수 없는데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자의 사기 강박이죠. 근데 만약에 자 그럼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책 물어야겠죠. 병이 속였으니까 불법행위책이 물어야 됩니다. 묻기에서 의사합시를 꼭 취소해야 할까요? 자,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갑 상대방 갑의 상태에 달렸죠. 그럼 상선무면 을이 취소 못합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썩을 놈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러니까 취소한다면 틀리죠. 취소 못하더라도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합니다. 그럼 대리인은 여기서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이랑 뭐라요? 을이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그놈이 그놈 동일시하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도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본인 갑이 사기 강박에도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워버립니다. 대리인 사기 강박 나오면 대리인은 제3자 아니라 1항이죠. 그럼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 갑이 몰라도 본인이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오른손, 대리인이 왼손이에요. 그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딱 외우세요. 다음 기망행위 위법수행하는 판례가 있는데
이제 상가 분양 광고합니다. 이제 큰 상가 건물인데 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그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 경영을 통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이 광고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그래서 분양계약서, 분양이 매매죠. 분양이 뭐죠? 나눌 푼, 양도할 양. 여러분 아파트 101동 다 삽니까? 한 칸만 삽니까? 한 칸만 나누어서 파는 걸 분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상가 한 칸 사는 거예요. 그럼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이 분양계약서에 광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만 써 있고 매수인들이 시민들이 사인하고 갔죠. 그 매매계약이 성립했는데 이 건설회사가 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인들이 소송했죠. 광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소송했는데 첫 번째 논점,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이 유인인가 문제가 됩니다. 광고 내용이 만약에 청약이라면 계약 내용이 되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광고 내용을 이행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이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이 유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청약이죠? 계약서에 써 있는 게 청약이고 노란색이 승낙이죠. 계약서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청약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광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 이거 사기다. 이게 사기 아니라 그랬어요. 광고는 약간의 뻥은 있고 계약서 안 써 있으니까 매수인들을 속일 의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이제 그날 우리가 미쳤나 봐요. 우리가 착오에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착오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가 이미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 나오면 청약 유인이에요. 청약 X, 기망 X, 착오 X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집 20페이지입니다. 1번 사기 옳은 거죠.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린 법조문과 판례만 내니까 가로는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과실 없이 무과실 알지 못한 때 그럼 상소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상할수 취소할 수 있다. 2번 사기위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승계니 상속인은 제일 끝에 선의 3자에 포함되지 않죠. 그놈입니다. 3번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신연착, 실용보증 나오고 연대보증 나오면 사기가 아니라 착오, 신연착, 착오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신연착 했습니다. 4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이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여기 사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 나오면 사기 취소할 수 없어요. 5번은 대리인 사기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죠. 갑이 본인이죠. 본인 갑의 대리인 의뢰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 표시한 병은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그래서 대리인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해서 맞았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 강의노트 27페이지 아랫부분에 여기 강박이 있어요. 강박이 강제 같은 말인데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강어신조에서 강박은 103조 무효 아니라 그랬죠. 반사회적 법령이 아닙니다. 다음 강박은 110조라 107조인 비진입 표시가 아니에요. 비진입 표시는 107조 무효 사유, 이건 취소 사유. 완전히 다릅니다. 강박은 비진이 아니다. 단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우리 법원은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면 그때는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박하면 이제 세 가지 외우세요. 103조 X, 107조 X, 완전히 박탈, 무효. 세 가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강박 틀린 겁니다. 1번 강박 이후에서 증여의사 표시하였다요.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가로 증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까지 가로. 이 가로를 5글자로 뭐라 할까요? 증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5글자로 그렇죠. 비진입 표시. 아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강박 나오면
비진이 표시 아니다. 외웠죠?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법률행위 성립까지 강박 나왔네요. 그럼 제일 끝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103조 무효 아니라 했죠? 맞았네요. 그러니까 강박 나오면 3개 오시라 했어요.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피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네요. 그럼 취소할 수 있죠. 4번 강박 나오고 여기 또 완전히 박탈 보여요. 그럼 무효에서 맞았네요. 5번은 안 중요한데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약 고지가 거래 관념상 해약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데요. 그럼 강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 중요해요. 오히려 1, 2, 3, 4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3번 사기 강박 틀린 겁니다. 1번 소송행위는 공법행위죠. 그럼 사기 강박 민법 총칙 규정이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만약 소송행위에 사기 강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적용 안 되니까 110조 취소할 수 없다 해서 맞습니다. 이번 대리인 기망 나왔죠?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서 취소인데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가 무조건 들렸죠? 무조건 언제나 취소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애우니까 가불령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2번은 대리인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몰라도 취소. 3번 완전히 박탈 나오면 무효 맞았어요. 4번 시가 나오면 차고 아니고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 묵비한 것은 기망 사기 아니다 맞았습니다.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한 책임 물릴 수 있다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사기 틀린 겁니다. 1번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끔찍하죠.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가 우리 시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죠. 왜 안 했죠? 속이려고. 이게 부작위한 기망이죠. 맞습니다. 밤에 절대 창밖을 보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겠죠. 귀신 나와요 라고 말해야겠죠. 말 안 했습니다. 이게 부작위한 기망이죠. 2번 아파트 분양자 건설회사에게 기망이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 시민들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아까 상가 분양 광고 나오면 기망 사기 아니라 그랬죠? 청약 X, 기망 X, 차고 X. 답이 3번입니다. 4번 제3자의 사기 후에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할수 취소할 수 있어요. 5번 대리인 기망 나왔죠? 그럼 지금 끝에 본인이 선이라도 몰라도 취소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가겠습니다. 자, 강의노트 38페이지 밑에 있고 3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먼저 111조 우리는 다 도달주의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대유력이 생깁니다. 이때 도달이란 편지 읽은 때 유지한 때가 아니죠. 아직 편지 안 읽었더라도 읽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도달로 봅니다. 다음 여기 2항이 시험에 훨씬 잘 나오죠. 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 그럼 의사표시를 발송했죠. 그럼 그 의사표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잘 모릅니까? 잘 모릅니까? 유효죠. 유효는 정상은 정상을 안 써줘요. 만약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사유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효입니다. 그럼 발송할 때 유효죠. 그리고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래도 유효입니다.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죠? 유효해요. 그럼 효력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유효인 것이 유효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그래서 발송할 때 멀쩡했죠. 사망하거나 능력이 없어져도 그대로 유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집 22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거죠. 1번 과실 없이죠. 무과실. 이거 주의하세요. 과실로 인하여 하면 틀립니다.
과실로 인하여라고 감정평가서 이미 나왔어요.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의사표시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그럼 유효죠.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유효죠. 그러니까 효력에 영향이 없었죠. 한번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도달 후에는 못하는 거죠.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죠. 5번 내용증명도 마찬가지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과 내용증명은 돈을 많이 썼죠. 그럼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했다고 추정해줘요. 100원짜리 우표 붙인 보통 우편은 추정되지 않죠. 이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겁니다. 이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할 때 유효죠.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이번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럼 도달됐죠. 유지 가능해서 도달된 겁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한 것을 본다 그랬죠.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대로 유효죠. 뒤에 법정들인 뒤에 완전히 다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그냥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끝나야 돼요. 그대로 유효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끝납니다. 법정대리인 어쩌고 저쩌고 안 나와요.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수치를 거절한 경우 유지 가능하니까 도달된 거죠.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가분일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죠.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알 필요 없죠? 몰라도 요지 가능한 때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그럼 처리할 수 없죠. 도달했으니까 처리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도달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은 주의하세요.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도달할 때 을은 능력자니까 여기서 도달한 때 여기까지 사선을 끊으면 이미 효력이 생겼습니다. 도달주의라 효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후 성년후견기시 받아도 이미 효력이 생겼죠. 그래서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겼습니다. 도달한 후 여기서 이미 효력이 생겼어요. 도달할 때는 능력자였습니다. 네, 35회 민법규제입니다. 합격서 요약집 있고 전비기 주문집 있고 강의 노트 세 줬는데 세 권을 동시 구입하거나 세 권 중 두 권을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해서 드립니다. 계좌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개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도로명조사 특히 교재명 과목 꼭 적어야 됩니다. 민법인지 중개사법인지 꼭 적고 교재명까지 정확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민법 이론 강의도 진행하고 있죠. 합격서 강의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민법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 과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